안녕하세요. 청명의 고민상담 시간입니다. 유튜브 댓글에 어떤 고민 사연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도 사랑한다고 하면서 집착하고 통제하고 때리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두려워하면서 저를 떠났어요. 6년 동안 만나면서 제대로 된 사랑을 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요. 처음에는 다시 만나고 싶어서 붙잡고 그랬는데 지금은 힘들게 했던 게 미안하고 그 사람이 정말로 행복해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니 나부터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 때 다시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고를 떠나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은데 진정한 사과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분께서는 충분히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두 가지를 짚어볼 수 있는데 이 영상을 보니 나부터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 때 그 사람과 다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당장 내 마음이 이 죄의식 때문에 내 양심에 찔려서 내 마음이 불편해서 저 사람한테 내가 잘못했던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괴롭고 잠을 잘 수가 없다. 빨리 이 불편한 마음에서 저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사과하고 싶어요. 이게 어찌 보면 대체적인 사람들의 사과 방식인데 이거는 자칫하면 이기적인 사과가 될 수 있다. 이 사람을 지난 몇 년 동안 엄청나게 고통을 줬는데 이제 내가 깨달아가지고 내 마음이 너무나도 괴롭고 불편하니까 빨리 이 사람한테 사과를 한다. 자칫하면 사과를 한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과 같다. 전에는 이 사람에게 폭력을 쓰고 이 사람을 괴롭혔는데 나중에는 내가 이 피해자를 찾아가서 빨리 나를 용서해줘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과가 될 수 있다. 그게 진심으로 묻어나와도 피해자가 나를 사과해줄까 말까 할 정도인데 당장 내 마음이 편해지고자 무릎 꿇고 울어버린다고 해서 사과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피해자의 마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 불편한 마음을 해소시키기 위한 또 이기적인 2차 가해 폭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사이코패스 아닙니까? 내가 저 사람을 고통을 줘놓고서는 자기를 사랑하라고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온전히 사랑했으면 이 사람에게 그렇게 고통을 안 줬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할 수 있는 마음은 이 죄의식, 제가 잘못했어요. 저 죽일 사람이에요. 저 못된 사람이에요. 이걸 깨달아서 사과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과의 어떤 기본적인 마음의 상태는 어디서 생기냐면 생명을 지닌 존재가 얼마나 사랑스럽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런 사랑스러운 존재, 존귀한 존재에게 내가 욕을 하고 폭력을 쓰고 집착하고 소유하려고 했던 내 말과 이 마음과 이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큰 죄였는가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이 사람이 6년 동안 받았던 고통을 내 가슴으로 내가 구구절절하게 깨달을 수 있다. 그래야만이 비로소 이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할 수 있다.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이 사람이 용서를 해줄까 말까 할 정도인데 우리는 당장 자기 마음이 불편하니까 빨리 벌을 받아서 빨리 이 사람한테 용서를 받아서 피하려고 하는,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더 이상 이 고통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기심도 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을 했을 때 진정으로 이 사람 앞에서 사과를 할 수 있고 용서를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시간을 이분은 가졌으면 좋겠다. 이제 진정한 사과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타이밍이 너무 중요해요. 물론 이 사람이 당장 나에게 사과를 요구하면 지금이라도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사과에는 고려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첫 번째, 그 사람의 상처가 아물었는가. 어찌됐든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나는 가해자예요. 나로 인해서 이 사람은 트라우마를 겪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이 가해자인 내가 그때 고통을 내가 이래서 미안해 저래서 미안해 너 힘들었지 해버리면 이 사람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게 아니라
안 그래도 이 트라우마 때문에 죽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또 재발이 된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한 가해자인데 가해자가 계속 상처를 건드리는 꼴과 같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상처가 아물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사과도 용서도 요구하면 안 된다. 그럼 이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이 사과를 원하는가? 그 사람이 나에게 사과를 원했을 때 하는 것이 사과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감정은 고려하지 않고 내가 힘드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폭력과도 같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과를 원할 때까지 나는 뭐 죄인처럼 살라는 게 아니라 항상 내 자신을 건강하게 잘 살되 저 사람이 나에게 사과를 원했을 때 내가 정말로 미안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저 사람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조금이라도 저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저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라면 나는 충분히 아낌없이 고통을 받을 각오를 하고 이 자리에서 묵묵히 기다려야 된다. 그 사람이 사과를 원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된다. 내가 앞으로 가는 순간 이 사람은 나로 인해서 더 큰 고통을 받는 것이다. 그럴 바에는 사과하지 않고 그냥 마음속에 이 고통과 이 죄의식을 갖고 있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을 더 병들게 해버리면 내 마음속의 죄의식은 더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세 번째, 그 사람의 상처를 내가 온전히 100%다 이해했는가? 근데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사과나 이 용서를 구할 때는 절반도 정작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사과를 해도 너는 내가 얼마나 상처받은 줄 몰라. 넌 아직도 이기적이야. 넌 아직도 너밖에 몰라. 너는 아직도 뭐가 잘못인지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았어. 됐어. 이젠 날 찾아오지 마. 난 두 번 다시 너라는 사람을 보고 싶지도 않아. 이런 식으로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내가 지난 세월 동안 이 사람의 무엇을 잘못했고 이 사람이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를 온전히 가슴속에서 머리가 아니라 하나하나 비로소 다 깨달았을 때 그때서야 내가 이렇게 잘못을 했고 너가 이런 상처를 받았다라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거다. 안 그러면 머릿속으로 공부했던 거 구구절절 하면서 미안해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안 그럴게 이런 식으로 자기 변명 합리화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과를 한다는 것은 단지 그냥 무릎 꿇고 이렇게 하고 눈물 흘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상대방은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고통을 받아버린 거잖아요. 몸으로 이 사람의 삶이 시간을 엄청나게 고통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말 몇 마디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고통을 요구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 내가 충분히 고통을 준 만큼 이 사람의 고통을 줬잖아요. 고통을 준 만큼 고통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렇다라는 거. 예를 든다면 꼭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고 이래서도 안 되는데 그냥 설명을 하기 쉽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예전에 뺨을 때리고 몽둥이로 때렸어. 예전에.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나에게 야 너가 나 그때 뺨 때렸으니까 나 너무 화가 나. 그래서 나는 너에게 뺨을 두 대 때리고 싶어 한다 그러면 당연히 미안해 내가 때렸으니까 너가 두 대 때려도 돼 하고 이렇게 내가 뺨을 맞아줄 정도의 이 각오 이 고통을 받을 만한 각오가 되었을 때 비로소 사과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고 그게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라는 것이죠. 물론 이 사람이 그런 걸 요구하지 않으면 다행인 거지만 이 사람이 고통을 받은 만큼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그 시간 동안 고통을 받기를 바란다 그러면 내가 덤덤하게 그 고통을 받을게.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이 고통을 받으면서 너가 받은 고통을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정말로 미안해.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을 받음 대신 너의 고통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너가 조금만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해주는 게 비로소 어떤 사과하는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분께서 그랬잖아요. 진정한 사과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진정한 사과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입장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내가 가해자 입장이기 때문에 내 입장은 다 없어야 돼요. 내 입장이 눈곱만큼이라도 있으면 이건 사과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입장이 있으면 이 입장이 오염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변명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내가 이 사람에게 사과했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해버릴 수도 있어요. 야, 근데 너도 잘못했잖아. 왜 나한테만 잘못했다 그래? 나도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 나도 힘드니까 너한테 그런 거지. 내가 사랑해달라고 한 게 그렇게 잘못한 거야? 이런 식으로 어느 순간 자기 변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사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또 나를 공격하게 되는, 또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과를 하는 진정한 사과는 100% 피해자 관점에서 봐야지, 내 관점에서 그래도 내가 그 정도까지 잘못했니? 그래도 나도 최선을 다했어.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래도 우리 한때 사랑했잖아. 내가 마음에 병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사과를 받는 게 아니라 더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도 잘못했잖아. 이거는 같이 쌤쌤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나도 잘못했고 너도 잘못했으니까 이제 우리 털어버리자. 그럼 우리 서로 잘하고 잘못한 거 없다. 끝!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럼 내가 고통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너도 고통받아 나도 고통받게 끝! 이런 식으로 아주 이기적인 어떤 사과의 마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로지 철저하게 피해자 관점에서 내 관점을 다 지워버렸을 때 비로소 사과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피해자 관점보다는 가해자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작 사과하다가 또 싸우게 되고 더 큰 어떤 악연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잘못했으니까 이제 우리 서로 잘하자. 이제 우리 서로 미워하지 마자. 이제 우리 기억 다 잊어버리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그래서 사실은 또 하나는 용서를 사실은 바라면 안 된다. 이것도 이기적인 것입니다. 절대 사과할 때 용서해달라는 이 표현은 생각보다 잔인한 것입니다. 이 피해자에게. 왜냐하면 용서해달라는 것은 내가 살고 싶어요. 나 이 괴로움에서 구해주세요. 나로 인해서 힘든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오히려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이 고통에서 제발 꺼내주세요라고 무릎만 꿇었을 뿐이지 또 보이지 않는 폭력을 쓰는 거기 때문에 사과할 때 용서해달라는 표현은 절대 쓰면 안 돼요. 그냥 미안하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라고 진정한 자기 잘못을 말하면서 이 사람이 받은 고통에 대해서 미안하고 내가 벌을 받겠다라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은 위험스러울 수 있다. 이 사람을 더 고통에 빠지게 할 수 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어떤 진정한 사과를 하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어떻게 잘못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당신이 어떤 고통을 느꼈을지에 대해서 그동안은 몰랐다. 그런데 이제야 그걸 느껴보니까 정말로 나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당신이 괴로웠겠구나. 그래서 당신이 나를 떠날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데 나는 그 순간에도 당신을 미워했고 원망을 했다. 그걸로 해서 당신이 얼마나 평생에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았을지 내가 100분의 1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겠다. 그래서 당신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지고 더 즐겁게 살기를 내가 항상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겠다. 참으로 미안하다. 당신의 고통이 이렇게 컸으리라는 것을 내가 한 번도 모르고 지난 6년 동안 당신은 너무나도 나라는 사람을 만나서 힘들었겠구나. 참 미안합니다. 이렇게 진솔하게 자기의 어떤 잘못한 점을 이야기하고 이 사람이 받았을 상처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내가 공감하면서 말했을 때 그나마 이 사람의 상처가 좀 풀릴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사랑한 뒤에서야 사과를 할 수 있고 진정한 사과를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건 어찌 보면 이제 일반론적인 거고요. 이제 끝으로 이제 이분에 대해서 제가 알진 못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전달을 해드릴게요. 이분하고 6년 동안 이 정도 된 거면 사실은 어느 정도 인연은 끝난 거겠죠.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내가 두려워하면서 떠났다라는 것은 다시 쉽게 되돌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이 사람한테 가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안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람이 나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고요. 아니면
우연하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때가 올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때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어느 시점을 맞춰가지고 이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무조건 기다려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사과를 요구하거나 어느 순간 우연히 만나거나 그런 자리에서 이야기할 자리가 있을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냥 각자의 삶을 사는 것이 좋습니다. 이분 말씀대로 항상 그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그나마 최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는 게 가장 좋은 거겠지만 설령 이제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만날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존중해줘서 저 사람이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이 사람에게 잘못한 것에 대한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물론 당사자의 마음을 씻겨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겠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을 사랑해주고 이 사람을 존중해주면 이 사람이 또 만나는 사람을 사랑해주고 존중해주잖아요. 그것이 이것도 어찌 보면 선행이에요. 내가 이 사람에게 악행을 저질렀는데 이 사람한테 벌을 받고 이 사람한테 용서를 받는 게 가장 직접적이지만 때로는 인연이라는 것이 이렇게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더 이상 만나지 못하거나 한 사람은 나를 떠나버렸거나 죽었거나 더 이상 풀지 못한 어떤 상황이 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충분히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 주는 것도 내가 지난날에 과거에 저질렀던 악행, 이 잘못을 씻겨 내려가는 좋은 선행, 공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다시 사랑으로 빛이 나게 되고 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랑을 주는 사랑 전도사가 될 수 있다. 그것이 우리 삶에서 참 중요하다. 물론 이 사람이 나중에 요구하거나 원한다 그러면 그때는 항상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진정으로 이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이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어떤 존재가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상 행복체면사 청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